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 소개들을. 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교사 이선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희성이라고 하고요. 아마 2023년 작년과 재작년에 1학년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2년을 예, 어떻게 하다 맡으셨네요. 보니까 그렇게 1학년도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 큰 문제는 없었나요? 많았죠. 저도 내년에 첫째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1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이 자리에 선생님한테 많이 네. 배우면 되겠네요. 오게 올해 이제 됐습니다. 1학년을 맡으시면은 내년에 그 자녀분을 지도하실 때 양육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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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아침에 꼬마들 만났는데 자기 이름 다 쓰고 네, 네. 부모님 이름 다 쓰고 네. 뭐 읽는 거는 물론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자기 소개 좀 해줄까요? 제 이름은 김나율이고 나유리. 응? 취미는 미술이고 전 예비 8살이고 이름이 권혁준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바둑이랑 체스 막 머리 좋은 게임을 좋아하고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해요. 저 이름 서준이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미술이고 나이 이제 8살 됐어. 이제 8살 됐어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수세기를 배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300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은이는 몇 가지 셀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줘.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보단 숫자 2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를까? 네? 어떻게 다를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한대. 장난감은 별로 없어요. 장난감은 별로 없고 공부는 많이 해야 되고. 장난감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좀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왜 하다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봤어요? 처음 첫 수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무서운 선생님일 것 같아요. 무서운 선생님일 것 같아요. 급식 맛은 어때? 급식 맛은 케이크도 나오고 귤도 나오니까 맛있겠지. 케이크도 나오고 귤도 나오고. 맛있겠다. 다양한 급식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한 급식들이 많이 나와. 누나 학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걱정하면 더 맛없는 급식이 나올 수도 있다. 심하려울 때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럼 물 내리고 근데 쉬는 시간에 물 먹고 화장실 갔다 올 때 수업이 시작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빨리 와서 앉으라고 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된대. 늦게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라고 선생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최소 한 그릇 떼고 가야 된다고 다 읽을 줄 알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손긋기 하고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교육과정상으로는 한글을 모르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이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 글씨를 다 알고 오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를 잃지 않을까? 혹시 선생님 1학년들 가르치실 때 네네. 아이들 글씨를 알고 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글을 이제 떼지 못하고 온 아이가 저희 반은 없었어요. 한 학년에 9반까지 있었는데 한 학년에 한 3, 4명 정도.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따로 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점프업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과 1대1로 다시 이제 추후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정식 그렇죠. 교육인데 그 아이가 오히려 정식 얘네들이 예예예. 마치 뒤져서 새로 그렇죠. 더 예.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긴 하였겠네요.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한글을 떼고 들어와서 일단은 얘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은 알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하되 이제 그게 급히 속성으로 익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학년 입학한다 하니까 어머님들이 이거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가르쳐서 그래서 획순도 막 리을을 막 거꾸로 쓴다던가 네. 예, 알긴 알지만 이렇게 자필 순서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틀리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교정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바른 글씨. 네. 1, 2학년 때 이제 정자체를 잘 지도하지 않으면 이게 고학년 올라가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 글씨체라든가 이제 손목의 힘을 갖다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섬세한 지도 과정이 이제 1학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1, 2학년 교육 과정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나요?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네. 한글 놀이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요? 네, 아이들이 한글을 접하기 전에 필요한 이렇게 소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선긋기나 아니면 뭐 미로 찾기 네.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부모님들이 좋은 것 걱정 같네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을 하는데 자기 못해서 위축될까봐 그래서 이제 열심히들 가르치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들이 유치원까지는 좀 신나게 놀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국어 실력, 네. 뭐 산수 실력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정말로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강점 교육이라고 해서요. 네. 각 아이들마다 이렇게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글을 전혀 모르고 용기 있게 소신껏 이렇게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그 아이는 다른 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 창의력을 잘 키워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미술을 잘한다던가 또는 운동을 잘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아이는 수를 잘 모르고 한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그 아이는 얘는 뭐 줄넘기를 잘하는 애, 운동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 애 하게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걸 잘하는데 저걸 못할까 해가지고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수준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예. 계시네요. 이제 어머니들은 다 똑같이 뭐든지 다 똑같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의 강점을 키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붙잡고 얘는 수학을 못한다면 수학만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질려버려서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마저 흐지부지 되고 이거 거꾸로 가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어머니들한테 좀 그래요. 그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맞아. 이 아이가 잘하는 것만 쭉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못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면서 덩달아서 잘 해가는데 또 저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또는 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시키다 보면은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어느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체험 학습 그다음에 놀이 활동. 예,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걸 못 하는데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1학년은 사실 공부보다도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이들이 정말 지퍼 올리는 것도 잘 안 되는 애들도 많고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우유팩도 잘 못 따고 또 급식에 나오는 음료수 같은 것도 잘 못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그러라고 뭐 10분, 들었거든요. 20분씩 막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침 딱지라고 해서 교과서 뒤에 부침 딱지 있잖아요. 그거 떼는 것도 손 힘이 필요하고 이렇게 점선 있잖아요. 그걸 접어서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걸 못 떼면 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거 엄마들이 다 집에서 가르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걸 초등학교 올 때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도 다 귀하다 보니까 다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학교 가서 얼마나 아이가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젓가락질 하는 것도 네, 맞아요. 잘 못해서 아이들이 먹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 젓가락질은 사실 어른들도 젓가락질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배워놓으면 너무 편리하고 네. 좋은데 또 그때 안 가르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배우잖아요. 맞아. 근데 엄마들 생각에는 그냥 예쁘니까 그냥 포크로 해도 예쁘고 흘려도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좀 이렇게 네, 성인 젓가락으로 좀 연습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들더라고요. 에디슨 젓가락. 네네네. 그런 게 저는 처음부터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아예 그냥 새 아예 젓가락으로. 그냥 이걸로 네. 하면 빨리 배우는데 그걸로 하다 다시 또 이걸로 하려면 그 과정에서 또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젓가락 문화가 사실 굉장히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그렇죠. 두뇌 발달. 뭐 두뇌 발달에도 네. 좋다 그러고 외국에 나가면 정말 한국 식당에 와서 이거 젓가락 배우느라고 외국인들이 이걸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법 잘한다고요. 어른이 돼서 배워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젓가락 하는 게 별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얼른 포크 갖다 달라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기 젓가락으로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문화를 더 존중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좀 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꺼내는 거라든가 이거 다 엄마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시간에는 그걸 꺼냈던 걸 집어넣고 수학책을 꺼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 딱 하나 이렇게 가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 쌌니? 선생님 들어갈까? 했더니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